많은 창업 기업분들께서 내가 어떻게 뭐 자금을 받을 수 있나, 뭐 이 사례처럼 초기 R&D였지만 지금은 이제 누적으로 10억의 기술 개발 자금이나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창경센터장 하상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하고 있는, 시청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하만사라는 제목의, 그러니까 하상용이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의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우리 창업자들을 얘기할 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꼭 그 창업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런 분들도 모시고, 창업자도 모시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창업 지원 사업 등 이런 각종 정보도 전달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요,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지원 사업이 떠서 지금 시중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각 창업자에게 1억 2천씩을 지원하는 대규모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꼭지로 그 안내를 해 드리려고 우리 광주 창경의 유능한 에이스인 박준영 심사역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박준영 심사역입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처럼 오늘 하루에도 50통 이상의 문의 전화가 올 정도로 이 되게 많은 창업 기업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디딤돌은 이제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우리나라 국가 네. 큰 R&D 중에 그 첫 번째 단계를 의미합니다. 네. 초기 창업 기업들이 처음으로 R&D를 수행해서 자신의 기술을 좀 고도화하는, 그래서 자신이 더 큰 시장으로, 해외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개요는 창업 7년 이내 매출액 20억 미만, 그렇지만 중기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R&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창업자가 네. 일상생활이나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런 게 개발되면,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 좀 더 상품 가치가 높아지고 내가 네. 더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 일련의 기술들을 개발하는 과정을 R&D라고 합니다. 이 기술 개발이라는 게 단순히 학식이 뛰어나다, 그런 것보다 창업자가 얼마나 그 시장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어떻게 솔루션을 제시하겠다, 이 기술 개발 목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지인이 네. 캔들을 만들어요. 네. 캔들을 만듭니다. 근데 캔들 밑에가 항상 밑바닥이 조금씩 남는데요. 그 밑에 이렇게 그 캔들 심지를 꽂는 탭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완전히 다 타야 되는데,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 불만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캔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지만 이번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서 완전하게 탈 수 있는 뭔가를 기술 개발해보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정말 센터장님께서 너무나도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가요? 그 캔들에서 밑부분이 남았다는 문제에 대해서 네. 여기에 뭐 심지의 길이를 기존보다 늘려서 네. 또는 이 심지가 더 녹이는 양을 늘린다라든지 이런 요소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이 캔들이 100% 다 타서 고객이나 수요자가 이 캔들이 너무 좋아 라고 구매하는 과정까지가 바로 R&D에서 기술 사업화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아마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고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제일 밑줄을 짝짝 그으실 곳 같은데요. 연구개발 계획서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 거야? 나는 지원사업 계획서는 써봤는데 연구개발 계획서는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명칭만 들어도 어렵습니다. 네. 준비한 자료 화면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원사업 계획서는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팀 구성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과정이라면, 연구개발 계획서는 기술개발 목표, 연구개발 방법, 선행 연구 개발, 그리고 연구 개발 역량과 그 일정과
그리고 연구비 사용 및 사업화 계획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량에 따라 일정과 연구비 그리고 사업화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절절한 러브레터처럼 좀 스토리텔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써도 힘들다, 잘 안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도와줄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희 운영 기관에서는 기업분들이 R&D 계획서를 쓰셨는데 너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 담당자들을 찾아주시면 저희 담당자들이 언제든지 미팅도 하고 창업기업 계획서를 보고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피드백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접수 기간 전까지는 접수 기간 이후에는 당연히 저희가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해야 되지만 그 전에 계획서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운영기관으로 찾아주시면 저희 운영기관이 설명도 드리고 피드백도 드리고 컨설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박준영 심사에게나 다른 직원들이 마음에 안 들게 제대로 설명을 못하거나 서비스가 안 좋다. 그럼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해도 되나요? 예, 그게 제일 가장 빠른 작업이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프로그램 또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좋아. 그럼 지원사업 계획서와 달리 연구개발 계획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해 제가 빠르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개발 목표입니다. 이 기술개발 목표는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근거 자료를 통해서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기술개발 목표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겠다라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제명과 연관되게 작성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제안한 솔루션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을 쓰시는 곳인데요.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게 이렇게 요약표를 통해서 평가위원들한테 내가 어떤 기술을 개발할 거고 어떻게 이거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 설명하는 장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요소 기술과 세부 기술인데요. 내가 제시한 솔루션에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고 이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실제 개발 방법의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요소 기술과 세부 기술을 제시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결과를 검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연구개발 계획서에는 성능 지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항목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을 이 성능 지표와 이 평가 환경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요소 기술을 선정해서 성과 지표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혹은 생소하기도 할 것 같아요. 조금 그 부분만 조금 보완해서 한번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컵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요소 기술은 이 컵의 손잡이가 조금 더 자꾸 떨어지니까 좀 더 단단하게 이 경고성이 1이고 해외 최고가 2의 강도를 견딘다면 우리도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 컵의 손잡이의 단단함을 2까지 올리겠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소 기술과 성능 지표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소 기술은 이 컵 손잡이를 단단하게 만들겠다라는 거, 성능 지표는 세계 수준이 2이니 우리도 그 세계 최고 수준에 맞게 또는 그보다 높게 이 컵 손잡이를 개발해서 컵에 적용하겠다라는 게 요소 기술과 성능 지표의 차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나 해외에 내 제품의 스펙에 대한 가장 기준점을 정하고 그것을 공인된 시험기관에 맡겨서 인증을 받아 내가 연구개발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자체 평가나 내가 아는 기업한테 이렇게 맡겨서 평가하겠다라기보단 한국인터넷진흥원이든 그런 공인된 기관에서 하시는 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들었던 얘기는 성능 지표에 대해서 우리 팁스 과제 같은 경우는 글로벌을 목표로 하니까 세계 수준의 그 지수를 제한해야 되고
우리 지금 초기 R&D 같은 경우는 경쟁사 대비 우위 혹은 뭐 국내 최고에 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수준, 이제 R&D마다 연구 개발비 규모가 있는데, 그렇죠. 네, 이제 네. 디딤돌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최고 수준 또는 내가 그 당사가 설정한 그 수준을 이렇게 기준점으로 삼아서 네, 네. 그 연구개발 목표치를 높게 잡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 예. 그 평가 공인 평가 기관에 맡기려면 수수료가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금액을 쓸 수 있는 게 지금 이 R&D 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금 안에? 네, 그렇습니다. 연구비 안에 이 인증 수수료나 이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내가 이거 내 돈으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후에 이제 연구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그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연구개발 방법 다음에는 이 연구개발에 어떻게 선행적으로 됐었냐라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먼저 유사성 검토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NTIS나 특허 정보넷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시고요. 혹은 내가 뭐 패키지 사업을 통해 아니면 다른 과제를 통해 이런 것들을 개발해 왔었다고 한다면 이 선행 연구 이력과 본 과제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제시한 기술 개발에 대해 우리 회사는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는 이제 조직도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 현황을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제안했는데 회사에 인공지능 개발 인력이 전혀 없다면 그렇죠. 이거는 비논리적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평가위원분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꼭 제시하신 기술에 맞게 회사의 역량과 그리고 인원 현황을 꼭 기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심사위원님, 지금 이제 사실 1인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들인 경우에는 그런 전문 인력들을 보유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실상 이제 1인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자 본인밖에 없으신데 직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인건비 사용을 통해서 신규 인력을 어떻게 확충하겠다라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컨소시엄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아, 네네. 네, R&D는 주간 연구 개발 기관도 있지만 공동 연구 개발 기관이라고 연구를 공동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AI의 전문성이 없다면 이 AI 전문 회사와의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제안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직도나 연구 체계도를 통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근데요, 그러면 네. 지금 말씀처럼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이런 아이디어의 전문 연구기관이 어딘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또 거기다 갑자기 전화해서 저랑 같이 공동 연구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이제 창업자 입장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하죠? 총 3가지 정도의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먼저 첫 번째는 저희 뭐 기관에 요청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그에 관련된 기관을 매칭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네네.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 뭐 센터의 경우는 광주 창업 포럼이라는 그 창업자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서 뭐 동종, 이종 창업 기업들 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하나는 전문 연구 거점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 광기술원 그리고 뭐 또는 대학 같은 경우는 뭐 지스트, 네네. 전남대 이런 대학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서 그 기업 또는 그 과의 교수님과의 컨소시엄을 이렇게 맺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컨소시엄도 없고 만날 기업도 없다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운영기관이나 지원기관에 소개나 매칭을 요청할 것. 두 번째, 네트워킹 장에서 동종 이종 간의 창업 기업들을 찾아볼 것. 세 번째, 대학이나 연구 거점의 그 인프라를 활용할 것. 이렇게 3가지를 권장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역량을 제시하고 나서는 이 기술 개발 일정 그리고 이렇게 연구비 사용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이 자료 화면처럼 보시면 인건비에서부터 재료비, 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까지 잡혀 있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증 수수료, 회의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까지 모든 R&D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앞에 제시했던 기술과 똑같이 이
연구비 사용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사업화 전략 부분들인데 네. 이 사업화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대표님들이 제일 잘 아시지만 그렇습니다. 네. 사업화 목표와 그리고 방안 네. 그리고 그걸 통한 기대 효과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시장에 진출해서 어떤 영업 방식을 통해 내 개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어떻게 팔겠다라는 네. 것을 이제 제안하는 과정들입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이제 보통 사업계획서 쓰는 안에 지원 사업 할 때도 다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뭐 연구개발 계획서에 뭐 사업화 전략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네, 네. 이 사업화 전략에서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게 내가 개발한 기술을 제품에 적용해서 어떤 목표 시장에 뭐 B2B는 어떤 방식으로 네. B2G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판매를 계획하고 홍보와 마케팅을 진행하겠다. 이미 지원사업 계획서에서도 충분히 그렇습니다. 제시하신 내용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화면으로는 우리 자료들이 다 나가고 있고 조금 더 천천히 봐도 되시는 거고 이 자료들은 전부 공개해도 되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건 박심사형님께서 우리가 최고예요, 우리 잘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기억날 만한 사례 또 우리 창업자들이 그래 나도 저 정도는 할 것 같은데 뭐 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개사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하나는 캔디 옵틱스라는 네. 회사고 네네. 또 한 군데는 메가웍스라는 예. 회사입니다. 네. 먼저 자료화면처럼 캔디 옵틱스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디딤돌 R&D를 통해서 처음에 렌즈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초기 창업 패키지 또는 G인 넥스트 레벨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시장 조사도 해보고 더 고도화도 해봤더니 저희가 투자 대상 기업으로 적합해서 저희 센터에서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팁스에 추천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예.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 이런 것들 해봐 뭐 좋은 사례인 것 같아라고 했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2025년에는 베트남 하노이의 진출 계획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단순히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것 중에서도 이런 기술 개발 지원이 창업 기업이 고속으로 성장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저분은 초기 R&D 1억 2천 또 사업화 초창폐 하셨으니까 1억 그리고 투자 1억 거기에 R&D 7억 그러면은 지금 10억 이상이 자금이 확보가 된 건데요. 지금 사업 초기에. 네. 오. 그래서 그 많은 창업 기업분들께서 내가 어떻게 뭐 자금을 받을 수 있나 네. 뭐 이 사례처럼 초기 R&D였지만 지금은 이제 누적으로 10억의 네. 기술 개발 자금이나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디딤돌을 통해서 자신의 기존의 제품의 기술 고도화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게 제가 좀 기억에 좀 남았었고요. 예. 또 다음 사례. 네, 다음은 이제 메가웍스라는 기업이 떠올랐습니다. 이 메가웍스는 이제 정신 건강에 관련된 회사였었는데요. 네. 처음 초기 저희 디딤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저는 이 기업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신 건강이라는 부분이 되게 생소한 분야고 네, 네. 이게 R&D가 될까? 그렇죠. R&D로 성공이 될까? 라고 했었는데 디딤돌을 통해서 기술 개발과 이런 그 선행 연구들을 쌓았고 그걸 G인 넥스트 레벨을 통해서 시장 조사나 기술 가치 평가 이런 것들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만났을 때 이 정신 건강으로 가지고 웨어러블 기기로 R&D에 대한 계획이나 진출 계획이 너무나도 훌륭해서 저희 센터에서 1억을 투자하고 팁스에 추천을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KT와의 계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지금 인도네시아에 이미 진출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 네. 지금 자사의 기술 제품을 인도네시아에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이 두 사례를 보면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해외까지 나갈 수 있구나 이런 점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사례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박 심사위원께서 우리 보시는 시청자들이나 이 R&D를 바라고 혹은 기대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보시죠. 저도 창조경제혁신센터 들어오기 전에 예전에 창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R&D라는 게 되게 어렵게만 느껴졌고, 아, 저거는 내 분야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 담당자가 되고 보니 어떠한 기업이라도 R&D는 가능하고 어떠한 기술이어도 R&D를 통한 기술 고도화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참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지원사업 담당자들에게 언제든지 전화와 도움을 요청하시면 R&D, 성공적인 R&D 계획서 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본인이 일을 더 하겠다고 막 이렇게 숨짓을 해서 요청하는 이런 사례 진짜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방송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 창업 성장 디딤돌 관련된 설명을 우리 담당 심사역을 모시고 해봤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5개 기관이 전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호남권에는 우리 광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꼭 광주로 와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역에 가까운 혹은 여러분들 PC 맞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언제든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창업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